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오늘을 두고 일각에서는 삼겹살 데이다, 삼각김밥 데이다 말들이 많지만 주식시장 측면에서 보면 삼삼하게 반등하는 데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외국인이 기관과 함께 쌍끌이로 오래간만에 사주고 있는데요. 오늘 7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로 현물 기준 전환을 했고요. 매수 강도도 한 1,500억, 1,600억 정도로 나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좀 전 2시가 막 넘으면서 지수 선물 시장에서까지 매수로 전환을 해서요. 선물, 현물, 양시장에서 외국인이 모두 사고 있는 의미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자, 개장하면서 1940 회복했고 좀 전에 1960까지 뚫었는데요. 때문에 120일 이동평균선까지 일단은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업종별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건설업종, 납폭 좀 많이 회복하는 모습. 특별히 오늘 자동차주와 화학주 일부 종목들은 아주 강한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은 어떻습니까? 스피드 종목 상담 안내 먼저 드릴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내주셔도 좋지만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종목 상담 더 빠르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반등하는 증시 얘기해보러 여의도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우리투자증권으로 가볼까요? 이경민 책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거의 1960선 이상까지 올라왔는데 외국인이 사줘서입니까? 경기 선행지수가 반등해서입니까? 둘 다인가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것 같은데요. 일단 최근 하락세가 지속됨에 따라 가지고 가격 메리트가 어느 정도 부각될 수 있는 수준에서 전일 미국 증시에 있어서 베이지북이 긍정적으로 발표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턴어라운드하면서 터닝했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하는 그런 흐름까지 이렇게 맞물리면서 시장 자체는 강하게 상승 반전을 했고 경기 회복 기대감이 커지다 보니까 경기선이라고 볼 수 있는 121선까지 강하게 상승을 하고 그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1960선 정도면 120일 이동평균선, 좀 전에 얘기하신 걸 회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앞으로 V자 반등까지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연속적인 반등, 그 반등 포인트는 어디까지 보시는지 얘기 좀 같이 들어보죠. 일단 시장 자체의 흐름에 있어서 V자 반등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최근 하락했던 것보다 반등 속도가 좀 강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121선 안착할 경우에는 추가 상승 여부를 타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봤을 때는 대외 상황 변수에 따라 가지고 좀 더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2월 21일과 22일 날 발생한 갭 지수대를 일단 1985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수준이거든요. 그 갭 부분을 얼마큼 빨리 메우고 얼마만큼 강력하게 메우는지가 중요할 걸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이 지수대는 지금 하락하고 있는 21선에 맞닿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수대에서 돌파 여부가 1차적으로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수준에 있어서 V자 반등을 무조건적으로 기대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 특히 선진국 증시가 좀 하락 우위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기댈 수 있었던 부분에 좀 흔들림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오늘 이렇게 강한 반등이 나오니까 바닥 얘기하시는 분들은 확 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금이 많으신 투자자라면은 일단 낙폭 과대된 업종이나 종목 중심으로 좀 많이 사 담아도 괜찮은 상황입니까? 일단 기술적 반등 측면에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선행지수가 턴어라운드 했다는 소식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좀 더 높게 보면서 보험주들과 금융업종들이 좀 강하게 움직인다는 점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와 함께 좀 주목하실 부분들은 우리나라 경기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기 또한 어느 정도 하반 경직성을 갖고 회복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믿음이 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는 오늘은 크게 많이 오르지 못하는 그런 IT 관련 업종에도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이라는 측면에서 저점을 확인하고 V자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단기 트레이딩에 좀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단기 트레이딩과 경기 선행지수 반등 또 확인했으니까 IT 금융도 역시 관심 늦추지 말자는 주문이셨네요. 우리투자증권 이경민 책임위원관 분석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의 이슈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시간이죠.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얘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다리던 몸통 꽤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경기 선행지수 덕을 보고 있는 걸까요? 예,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그동안에 재료가 뭐 특별히 없었던 그런 시장 흐름이었는데 간만에 호재성 재료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3개월 말에 경기 선행지수 반전, 이번 달에 나타날 수 있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몇 가지 안 되는 재료 중에 호재성 재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생산하고 설비 투자 큰 폭 증가가 동반됐고 또 동행지수 역시 전월 대비 상승을 했다는 점, 기다리던 재료의 출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달까지, 그러니까 2월 지표는 3월에 나오겠죠. 2월 지표는 이제 4월 달 정도에 나올 텐데요. 그때까지는 이제 반등 추세가 경기 선행지수 반등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근데 2월 후반부에 이제 나타난 몇 가지 경제 변수가 있죠. 유가라든지 이런 원자재가 좀 올라가는 그런 재료가 향후에는 약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그건 좀 시간이 걸려서 우리가 확인할 문제고, 일단은 오늘 나타난 그 재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매수세 오늘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1,500억 정도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6일 동안 한 연속으로 1조 3천억 정도를 매도한 이후에 반전이 나타나는 모습이 좀 의미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전에 이미 5일 이동평균선 1947포인트를 돌파를 했죠. 하루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볼 때 그 반전에서 나타나야 할 그런 흐름이 어떤 흐름인가를 말씀을 드렸었죠. 장중으로 한 2단계나 3단계 정도 상승폭을 확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오늘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9시 반 정도에 5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고요. 11시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났고, 또 오후에 역시 마찬가지로 또 세 번째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의 반전의 확실한 시그널이 나타났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아시아 시장은 뭐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우리 시장이 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2월 흐름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본 같은 경우가 3.8% 올랐고요. 2월에요. 중국이 한 4.1% 올랐죠. 대만하고 한국이 한 5%, 6%씩 이렇게 빠졌는데요. 오늘 보면은 대만하고 한국이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뭐 중국이나 일본은 얼마 안 오르는데 우리만 오른다 해서 불안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보다 좀 확실한 반전을 위해서 더 따져봐야 될 건 없는지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양봉도 양봉이지만 거래량이 수반된 양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출현이 중요하다 하셨는데 거래량은 조금 마음에 걸리거든요. 앞서서 1980선대를 돌파하는 일도 중요하다는 얘기 들어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거래량이 좀 많아지면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 참 좋을 텐데, 약간은 좀 거래량이 좀 적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제보다는 늘어나는 그런 양상이지만 2월달 이후에 계속 거래량이 좀 안 좋게 적었던 그런 모습이 또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 이 점이 좀 단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삼선 전환도의 양전환 포인트가 1961.63포인트인데요. 오늘 마감 때까지 이 1961포인트 정도를 지켜준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래량은 약간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하지만 이제 아직은 하락 추세대 내에 위치한 그런 상태고요. 1월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상승 추세를 만든 경우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모습은 어느 정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과거에 한번 흐름을 비교해 본다면 이 중기 데드크로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단기 반등을 할 경우에 21선까지 한 반등을 만들어낸 이후에 21선 부근에서 이제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금일 그 21선의 위치를 따져보면 딱 2000포인트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7포인트씩 하락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틀 만약에 반등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21선이 한 1980포인트대까지 내려오면서 지수 탄력은 좀 둔화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80포인트가 어느 정도 저항선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1980포인트 같은 경우가 2월 중순에 하락 과정 속에서 일시적으로 좀 지지됐었던 그 지수대죠. 결국 지지선으로 작용이 됐었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당연히 저항선으로 작용될 것이다. 반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렇다면 반등의 목표치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1970에서 80포인트 정도로 생각을 하고서 시장 흐름을 읽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또 한 가지 반전 포인트를 파생 상품 쪽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 싶은데 동시만길이 딱 일주일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외국인 선물 누적 매도 포지션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거의 스퀘어 포지션입니다. 선물 쪽에서는 오늘 포지션 잡지를 않는 그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한 2만 1,000계약 정도의 매도 포지션이 누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약간 좀 부담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옵션 쪽을 놓고 보면 그나마 좀 다행스럽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풋옵션을 어제까지 누적으로 보면 한 501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요. 콜옵션이 265억 정도 매도를 했기 때문에 풋옵션이 한 2배 정도 더 많이 매도가 된 상태죠. 특히나 이제 1930포인트에서 50포인트 기록하던 그 어제와 그제 사이에서 300억 푼 매도가 나왔다는 점. 결국 지금 상승하는 오늘 같은 장에서도 한 77억 정도 푼 매도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은 이제 하반 경직성을 찾아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시그널을 외국인 파생 상품 옵션 시장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약간 아쉬운 점은 선물 쪽에서는 포지션이 변화가 없다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오늘을 제외하면 이제 거래일수 5일 남은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요. 선물 포지션의 환매수하고 만약에 그러면서 베이시스 회복이 나타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 198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추가적인 상승도 만들어낼 수 있는 중요한 변화 요인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는 그럼 오늘 이렇게 강하게 튀는 것 보니까 바닥을 어느 정도 타준 듯도 싶은데 이제는 좀 투자에 나서도 되지 않나 생각이 조심스레 들거든요. 특별히 오늘 운수 장비들의 강한 시세 어떻게 보시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그 의미가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운수 장비 업종이 그동안에 내림폭이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저렇게 반등 때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결국 주도주 성격으로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내용 면에서 이 반등보다 더 가치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 바닥을 확인해 나가는 과정은 시작을 했다. 지수가요. 그렇게 봐야 될 테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경우에 이제 저항지수대가 조금 있으면 또 진입을 하게 된다는 그 점을 본다면은 저는 운수장비 같은 종목들 좋기는 하지만 장중 조정 정도로 좀 접근은 좀 한 템포 늦출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물론 많이 내린 업종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기계나 건설이나 이런 업종들 좀 업종 상승률 상위로 올라 있는데 하지만 오늘 낙폭 큰 순서대로 상승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운수 장비나 보험 업종 같은 종목들, 업종들이 이제 상승률 상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 그렇다면 이게 지수 바닥권에서 이미 어제부터 흐름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나타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이 나타났었는데 주도주 같은 성격의 업종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본다면 오늘의 반등이 반등 차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상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제 바닥을 찍었었던 그 보험이나 자원개발, 정유업종 같은 그런 종목은 반등이 아니라 상승 흐름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에 있기 때문에 낙폭 과대 업종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말씀드린 그 추세적으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그 업종군에 대해서는 향후 만약에 조정이 나타날 때 예전에 말씀드린 그 기본 포트폴리오를 3월 달 정도에 구성을 하자 이 차원에서 그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낙폭과대에 대한 단기 트레이딩은 이경민 연구원하고 의견이 같으신데 운수장비나 보험 쪽은 조금 긴 안목에서 약간씩 담아가자 이런 얘기 추가해 주셨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김영진 부장과 함께 이슈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면 스피드 종목 상담 시작됩니다.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돈이 들지 않는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로부터 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더 빠른 길이 있습니다. 예, 샘플러스라는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셔서 와글와글이라는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이쪽의 문자보다 더 빠르다는 거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고요. 이제는 좀 종목 얘기로 구체적인 얘기 해보도록 할까요? 동행증권의 최일종 팀장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산무증시라고 했었는데, 이제 모멘텀이 하나 경기 선행지수라는 아이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1960선도 회복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적극적인 반전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합지수 35포인트 아주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동안 이제 호재에 메말랐던 이제 증시의 이제 13개월 만에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반전, 이러한 호재가 상당히 좀 반가운 단비로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 매수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되는 모습이고, 기관 또한 이제 매수의 강도를 좀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일시적인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항상 우리 투자자들께서는 이제 이러한 변화에 좀 민감해져야 될 것 같고요. 예상보다는 이제 대응을 통해서 현 시점을 좀 인식을 해야 되고,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에서, 현 시점은 단기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절묘하게 또 이제 전일 1920선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오늘의 큰 폭의 상승 흐름, 이러한 부분은 이제 일단은 바닥권을 좀 형성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그 주도주가 딱히는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조금 이제 그 징후를 보여줬던 것이 기아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의 하락 대비로 해서는 견조하게 지지 라인을 형성하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그 지수의 상승과 더불어서 이러한 운수 장비 쪽의 자동차 업종들, 이러한 쪽이 강하게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현재 우리 증시에서 이러한 주도 업종과 주도 종목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차 업체와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이러한 쪽이 이제 기술적 반등 내지는 어느 정도의 탄력, 상승 탄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동안 지수 하락 시에 반도체 장비 업종, 그리고 전기전자 부품 업종을 중심으로 한 상승 흐름이 이제 중소형주들 쪽에서 나타났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대형주 쪽으로 이제 전이가 되는 그러한 흐름에 지금 봉착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이러한 상승 의미는 좀 상당히 좀 큰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이제 박스권 상단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주식 비중이 100%인 투자자분들, 이러한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손실이 좀 과도하게 좀 커진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번 반등을 통해서 일정 수준 기술적인 한계에 봉착되는 그러한 저항대에서는 현금화 전략을 통해서 일부 현금을 하신 다음에 확보하신 다음에 눌림목 조정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이 가는 쪽으로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업종은 그렇습니다. 자동차 부품 업종, 그리고 화학 업종이라든가 기계 업종들이 경기 선행지수의 상승, 이러한 부분에 이제 직접적인 수혜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러한 업종으로 좀 단기 매수 접근 전략은 유효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우리 최준 팀장님의 자동차 부품주 한일이화가 들어있는 포트폴리오 보면서 종목 얘기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들 확인해 보시죠. 자, 한일이화가 오늘 드디어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해서 분위기가 좋으면서 6,900원 목표가에 도달을 했는데, 자, 의견을 보니까요, 7,050원 부근에서 팔자, 조금 이따가 팔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넥센타이어는 오히려 조금 파는 시기를 앞당기시려 하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 LIG 손해보험, 보험주는 더 사자는 의견을 주셨는데, 하나하나 한일이화부터 얘기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부품주들, 특히 말씀을 드리면은 SL이라든가 성우하이텍, 만도, 현대위아, 그리고 평화전공 등이 오늘 그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는 상당히 강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현대모비스,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모비스가 상당히 좀 강한 그런 탄력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한일이화 같은 경우는 오늘 흐름상으로는 2.6%의 좀 약세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하루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자동차 부품주들이 하루 정도는 더 테마를 형성을 하면서 주도적인 그러한 이제 그 업종으로 부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교체 매매 차원에서 다른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쪽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생각은 했습니다만은, 1차적으로 6,950원, 6,900원을 제가 이제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올라온다라고 생각하고 7,050원까지 일단은 목표가를 좀 상향시키는 그런 이제 전략을 가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이 현금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LIG 손해보험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LIG 손해보험 전일에 장대 양봉 뒤에 나오는 단봉 형식의 어느 정도 쉬어가는 코너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추가 매수 대기를 좀 하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추가 매수 구간이 현재 가격은 아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5,100원 정도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추가 매수 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꼭 그 가격 자체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될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이 가격대에서 횡보를 하다가 재차 장대 양봉 형식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은 매수 여지를 좀 남겨놓되 저점 매수에 좀 가담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은 계속해서 목표가는 계속해서 22,500원, 28,000원 정도 수준이죠. 28,000원 수준까지 계속 홀딩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그 넥센타이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목표가를 좀 조정을 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요. 일단은 현 가격대에서 조금 더딥니다. 25,850원 구간에서 지금 상당히 좀 더디게 움직이고 있는데 현 상황에서의 그 물량 압박이 좀 상당히 큰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11,3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를 갖다가 재설정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겠고요. 기존에 12,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죠. 그래서 12,000원 부분은 일단은 중기적인 입장으로 이제 그 변모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11,300원 정도에서 1차 매도로 일단은 현금화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끝으로 오늘 관심 종목은 따로 없다고 들었는데요. 대신 관심 종목 후보군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장세가 일단은 상승 트렌드 어느 정도 일정 수준까지는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업종에 있어서의 대장 업종 이러한 쪽에 있어서의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 부분이고 포트폴리오 상에서 우리가 지금 70%까지의 거의 이 포트를 지금 형성을 해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갖다 확산시키는 것보다는 일단은 향후에 이익 실현해서 어느 정도 이 현금 확보되는 부분에 있어서 교체 매매 차원에서의 그 후보군 이러한 쪽을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개념에서 두산 인프라코어와 그리고 자동차나 화학 금융도 되겠습니다만은 대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기아차 쪽으로 지금 흐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차 이 두 개를 갖다 한번 차트를 보시면서 살펴볼 텐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제 기아차 부분이 종합지수의 하락 부분을 전혀 반영을 안 시키는 부분이죠. 상당히 견조하게 움직였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부터 양봉이 형성이 되면서 오늘 고가가 나오는 그러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1월 달에 그 경기 선행지수가 올랐다라는 측면에서 2월 달도 좋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조금 확인해 봐야 될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기아차의 그 영업 현재의 상황, 2월 달의 영업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개선된 걸로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경기 선행지수 2월 달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기아차라든가 이런 자동차 쪽이 선도를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기아차가 현재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5일선 이평선까지 따라가는 그런 전략으로 이 매매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봐서 일단은 기아차를 어느 정도 이제 후보군으로 이제 두고요. 그리고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낙폭이 좀 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이 팽창 중이고요. 여전히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 곳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굴삭기 부분에 이제 수요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의 시점에서 반등 국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산 인프라코어가 기술적 반등이 27,000원대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때 이후에 나타나는 눌림목 조정 그때에 우리가 한번 교체 매매 대상으로 삼아볼 봄직한 그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두산 인프라코어 기아차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얘기하셨고요. 완성된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종목이 네 가지죠. 한일이화, 호텔신라, 넥센타이어, LIG, 손해보험. 넥센타이어는 조금 목표가를 낮추셨고 한일이화는 조금 더 기다려서 수익 더 극대화한 다음에 팔자 의견 주셨습니다. 현금이 4분의 1 정도 유지되고 있는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였습니다. 네, 최 팀장님 계속해서 주옥 같은 말씀 기대할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제는 아침 방송에서 전문가가 얘기했던 종목, AS 들어가 보는 시간 가질까요? 샘플러스 전문가, 오늘은 최병곤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 방송에서 현대 하이스코어를 새롭게 포트에 넣으셨다고 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약간의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AS 간단하게 먼저 시작해 주시죠. 네, 사실 지금 제가 이 종목을 소개해 드릴 때는 사실은 단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조금 먼 미래를 보고 접근하는 관점이 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주가가 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분위기를 좋게 가져가는 종목들은 계속 저가에서 편입을 하시는 전략을 쓰시는 게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대응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그런 면을 감안해서 접근을 가져가신다면은 이 현대 하이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기관들의 매수가 계속 좋았기 때문에요. 뭐 좋은 진행을 그대로 보여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하이스코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바로 오르지를 못하고 밀리고는 있지만요. 앞으로의 진행 자체는 충분히 더 좋게 가져갈 것으로 예상을 하기 때문에 조정 시 저점 매수 관점을 계속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좀 보시면요. 종합주가지수가 오늘 강세를 많이 치고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전 포인트를 잡는 게 크죠. 근데 이 현대 하이스코어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기존의 추세를 별로 안 꺾었습니다. 기존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는 상태였고 거기에서 지금 최근에 조정을 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 흐름이 상당히 강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금 지지 라인이 형성되고 있는데 요 가격대 대략적으로 한 27,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요 지지를 받고 올라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 상승의 흐름을 더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일단 급락 종목들 위주로 반전 포인트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저가 줄 때 계속 접근 타이밍 가져가시면 되겠고요. 기존 종목도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한화하고 그다음에 네네 그다음에 두산하고 또 한전 KPS 이런 종목이었는데요. 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접근 타이밍을 가져갈 때 종목이 급락했던 부분이 메리트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격대를 어느 정도 바닥을 잡고 나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 급락이 메리트가 돼서 크게 한번 올라설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바닥을 이중바닥 형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뭐 반등이 그렇게 좀 크지는 않습니다.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만은 시간이 점차 지나고 나면은 조금씩 올라간 형태의 진행이 계속 이어져 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제일 강세를 띠는 한화케미칼 같은 이런 석유화학 종목들 이런 쪽이 전부 다 자회사로 거느리고 있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쪽도 결국 매수가 들어올 걸로 생각을 해요. 두산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의 케이스겠습니다. 오늘 두산 인프라코어가 약 장중 7% 정도 상승을 하면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은 두산은 큰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대략적으로 12만원대 초반권의 바닥을 형성하면서 거기에서 반등 포인트를 잡고 가기 때문에 이 종목도 결국은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는 추가적인 수익을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보유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여기에서 저가 매수로 대응을 하셔도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나머지 한 종목이 이제 한전 KPS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잠깐 반등이 좀 나왔었습니다. 역시 뭐 유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그 대체 에너지 수요가 많이 증가를 하면서 거기에서 원자력 관련주들의 반등 포인트가 많이 잡히고 있는데 이 종목도 역시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전에 과거 오래전에 주가가 돌파를 했던 이 지점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저점을 만들었던 이 지점이 결국 연관성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포인트를 좀 잡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그대로 보유 관점을 가시고 진행이 좀 느려진다면은 다른 종목으로 나중에 교체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그대로 보유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우리 최병곤 전문가님의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안 보고 종목 얘기를 AS를 이어가서요. 지금 처음 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두산과 한전 KPS, 한화 저희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에 앞서서 오늘 오전장에서 포트 처음 넣으신 현대 하이스코어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두산의 경우에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11만 2천원 손절가 어제 장중 그리고 종가 기준 좀 깨졌지만 오늘 이미 회복한 모습 볼 수 있겠고 낙폭과대 위에 보이시는 3개 종목을 그대로 좀 끌고 가겠다는 의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한 2시 반 정도 막 지나고 있는데 오후장에 새롭게 추가할 종목은 혹시 안 보이시는지요? 예, 오늘 오후에 종목을 더 추가를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종목은 기존의 낙폭 과대 종목들은 이제 반전을 잡고 돌려 세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포트에 편입해둔 그 종목들 정도 수준으로 그대로 그냥 들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최근에 계속 강세를 띠고 있고 또 외국인들 수급도 그 코스닥에서 뭐 LED라든지 이런 스마트폰 관련주로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종목군에 대해서도 한 종목쯤은 편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중에서 서울반도체를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한 해 굉장히 오랫동안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축적했던 종목이고요. 연간 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면서 앞으로의 사업성도 상당히 밝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이 아직까지는 뒤따라주질 않기 때문에 최근 3개월 동안 박스권 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고 여기를 벗어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온다라면은 충분히 전 고점인 47,000원이나 48,000원권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매수로 추천을 드리고요. 포트폴리오 내에서는 너무 같은 성향의 종목을 다 한쪽으로 몰아가시는 것은 위험한 대응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향의 종목군을 같이 편입을 하시는 게 포트 운용의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수가는 뭐 현재가 수준인 여기 가격대에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우선은 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7,000원에서 48,000원 정도로 목표가를 세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시장이 아무래도 리스크가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손절가를 너무 멀리 잡지 않고요. 한 4만 원 이탈 나오면은 일단 위기 관리를 했다가 다음에 다시 접근하는 그러한 방식을 취하시면 가장 무난하시게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박수권 채널 상당부를 이제 막 뚫어 나가고 있는 서울반도체를 오늘 오후장에 포트에 추가로 넣으셨습니다. 그럼 서울반도체가 들어간 우리 최병권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자,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네요. 서울반도체 지금 막 편입돼서 20%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장에 새롭게 들어간 현대하이스코어가 20%, 두산, 한전, KPS, 한화, 기존의 세 종목도 각각 20%씩 사이좋게 나눠서 차지하고 있는 포트가 되겠습니다. 오늘 최병훈 전문가의 포트는 이로써 현금은 하나도 없는 포트가 됐네요. 이상 최병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스피드 종목 상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셔도 내 종목 전문가가 봐드리고요. 그리고 더 빠른 길은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이라는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이왕지사 글을 남기실 때 조금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동양종금증권 신촌지점의 최희승 대리 그리고 홍희진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코스피는 1966. 일단 지수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들도 조금 오르는데 먼저 약속해 드린 대로 더 빠른 길 와글와글 게시판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강상구라는 닉네임 아마 본명이신 것 같아요. 기아차 종목에 대해서 문의를 해오셨는데 예, 오늘 궁금도 할 법하죠. 매수가가 57,600원, 비중은 20%, 56,000원대 정도였으면은 아마 어제부터 조금 수익권이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어제 사셨을 수도 있겠고 어쨌거나 오늘 5%나 급등하면서 신고가를 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올해 얼마까지 갈까 이게 주요 궁금사인데요. 네, 뭐 올해 얼마까지 간다. 그걸 맞출 수 있으면 제가 신이죠. 그거는 맞출 수는 없지만 현재 지금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전망 정도를 일단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로 오늘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좀 진입 시점도 상당히 좋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현재 뭐 2월달 그 판매 호조에 대한 그런 기사도 나왔고 또 뭐 현대차, 기아차 합쳐서 미국 시장에서 뭐 점유율 7.5% 그리고 뭐 판매 대수 1,000만 대를 넘어섰다라는 그런 발표도 나왔고 계속해서 좀 이렇게 좋은 소식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종목에 대한 뭐 설명은 더 이상 드리지 않도록 하고요. 자, 뭐 차트를 좀 보시면서 앞으로의 전망도 기술적으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왠지 주도주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지수가 약 한 7, 8%씩 이제 빠졌을 때 기아차는 상당히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기관 그리고 이제 외국인까지도 동반해서 매수를 해주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116만 주 이상 기관이 순매수해준 그런 모습이었고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차트상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뭐 계속해서 좀 레벨업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돌파, 다시 박스권, 그리고 돌파, 다시 박스권 이후에 지금 갭상승해서 돌파해주는 모습.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계속해서 좀 주가가 지금 매수의 유입에 힘입어서 계속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좀 급등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응축 에너지를 한번 발산을 해내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거래량도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 비춰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올해 어떤 최고가, 목표가를 지금 현재로서 정하시기보다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지속적으로 보유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최근에 수급이 좋기 때문에 기관 수급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기관에서 크게 매도만 나오지 않는다면, 지금 굳이 매도할 필요 없이 지금 기관에서 매도 나오는 시점, 거래량 실리면서 매도 나오는 그 시점이 단기적인 고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 보유하신 분들 계속해서 좀 보유 관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만약에 조금 이동평균선에 맞닿아서 조금 눌린다면 더 사도 괜찮습니까? 그렇죠.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갭상승한 측면이 있습니다. 어제 기관이 워낙 많이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장초반부터 좀 강하게 들어왔는데, 예. 이런 부분들,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다시 한번 박스권 재진입하는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는데요. 박스권 가격대라 그러면 52,700원에서 대략 한 59,600원 사이.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좀 매수에 가담해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추가 매수도 역시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계속해서 닉네임 작은 욕심분의 종목을 좀 보겠습니다. 좀 큰 욕심 부리셔야 되는데, 아이고, 한국가스공사를 사셨는데 지금 한 주당 1,000원 정도 손해를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현재가가 37,000원 정도인데 매수 가격은 47,550원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비중은 다행히도 10%.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문의해 오셨네요. 네. 일단은 지금 현재로서 그 공기업들,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같은 공기업이 지금 물가, 정부에서 이제 물가 안정화 정책 때문에 이제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이제 외국이나 기관 쪽에서 수급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또 이제 주가 또한 지금 지속해서 하락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흐름이, 올해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좀 가스 가격 인상이라든지, 전기 가격 인상 등의 공기업의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날 수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보셨을 때는 저는 너무 힘드신 구간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좀 길게 보시는 투자 오히려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PBR적인 측면에서 보실 때도 현재 구간 0.5배 정도로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일단 차트의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금 지지선이죠. 지난번에 좀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4만원권의 이탈을 한 후에, 좀 주가가 한 차례 좀 급락의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아직도 주가는 하방 경직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갈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요. 현재로서는 기업을 봤을 때는 손절하시기에는 너무 좀 늦은 감이 있고요. 그렇다고 추가 매수할 자리는 좀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 35,000원에서 36,000원 사이에 하방 경직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서 좀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 있다면은 그 구간에서는 좀 단기적인 대응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하락세가 좀 멈추길 기다리시는 시점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때 하락 멈추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이 정도 가격에서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요? 일단은 그 정도 가격에서 지지가 될 경우 이제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온다면은 단기적인 매매는 가능할 것입니다. 최근에 그 전기값 요금 인상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또 이제 가스값이 만약 인상 얘기가 솔솔 나오는 시점이라면은 그때는 좀 단기적인 대응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수급을 먼저 좀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네, 자 일단은 지지가 되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료 좋은 거 나왔는데 단기 대응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하시면 다시 한번 와글와글 통해서 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거 제가 그냥 발음되는 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제스아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이요. 이화공영에 대해서 보내주셨어요. 6,600원에 사셨고 비중은 20%, 4대강 테마주인 이화공영인데 현재가가 4,000원도 안 됩니다. 그것도 오늘 2%나 오른 가격이 그런데 손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대응법을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한 차트상에서 5,500원 정도에서 쉴 때 좀 잘랐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손실이 한 33%, 한 3분의 1 정도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요. 6,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방금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스권 하단 부분을 이탈했을 때 일단 첫 번째 투매 나오면 일단 던지고 보자가 이제 제 투자 전략인데, 일단 첫 번째로 좀 박스권 이탈한 흐름 나왔을 때 일단 좀 던지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체적인 전략 대응 방법에 대해서 좀 문의를 주셨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뭐 4대강 테마뿐만 아니라 뭐 지금 현재는 이제 4대강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 뭐 이제 소위 말해서 대통령 레임덕 얘기도 나오면서 해당 종목들이 좋지 못한 모습을 계속해서 좀 보여주고 네네. 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이제 박스권 저점 자리 약 5,000원 부근 이탈했을 때 첫 번째 이탈 시점에서는 일단 손절하고 좀 자르고 나왔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으로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하느냐? 지금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5,000원 부근이 상당히 좀 매물대가 좀 많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5,000원까지 일단 상승을 했을 때 지금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5,000원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좀 리바운딩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재차 하락할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5,000원 부근에서는 좀 자르고 나오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 5,000원 정도에서 손절하고 나오자는 얘기였습니다. 이화공영에 대한 상담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핵폭탄과 유도탄들이란 아주 재미있는 닉네임 쓰시는 분의 종목, 동부하이텍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동부하이텍 오늘 15,600원, 그리고 엊그저께 정도에서 신고가까지 났었는데 16,000원에 사신 것 같습니다. 그 신고가 내는 날 사셨거나 뭐 그런 것 같아요. 20% 정도 비중 계속 들고 있으면 됩니까 하셨네요. 네, 지금 급등주긴 한데요. 지금 흐름은 상당히 아직까지 이제 좋은 상황입니다. 다행스럽게도요. 근데 하지만 좀 대응이 안 되신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일단은 전략적으로 봤을 때 5일선 매매를 하시는 게 좀 바람직한 종목이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그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가 지금 올해 이제 그 흑자 전환, 그러니까 턴 어라운드로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서 아무래도 기관 쪽에서 조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보신다면은 그 주가가 상승 시에 기관 쪽에서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기관 쪽에서 물량이 이탈이 없다면은 당분간 이런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흐름을 보신다면은 그동안은 한 차례 급등 후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의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차례 급등 후 거래량이 실리면서 고점을 찍고 나서 어느 정도 지금 거래량이 줄어드는 흐름이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손절가 14,500원 부근 14,500원에서 15,000원 구간에 강력한 이탈이 없다면은 주가는 한 차례 그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거라면은 15,0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는 길게 한번 조금 길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14,500원 부근을 손절가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일단은 지금 저항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전고점을 넘어서 한 17,000원 정도로 일단 1차 목표가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시점에서 흐름이 또다시 좋아지는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가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기관이 계속해서 올려서 신고가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기관 수급도 혹시나 빠지는지 이것도 같이 좀 체크하십시오. 17,000원 목표가 그리고 14,500원 혹은 15,000원이 동부하이텍의 손절가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엔요. 주식 초보 아줌마라는 분이 제일모직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초보신데 괜찮은데요. 118,500원에 사셨고 30% 정도 담고 계신데 오늘 거의 한 5% 중반까지 올라서 갑자기 수익권에 들어가셨습니다. 123,000원.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대응법을 좀 알려주세요 하셨네요. 오늘 근데 왜 이렇게 급등하는 거예요? 네, 오늘은 뭐 시장 영향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지수 하락과는 좀 약간 좀 괴리된 그런 이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오늘의 상승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도 뭐 외국인들의 어떤 뚜렷한 강력한 매도가 없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나 홀로 좀 오히려 좀 잘 버텨내는 그런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는 참 양호한 그런 주가 흐름을 보였던 종목입니다. 뭐 제일모직 같은 경우에는 뭐 글자 이름 그대로 하면은 뭐 이제 섬유의복 업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섬유의복 또 이제 같이 걸쳐 있긴 하지만 사실 뭐 전기 재료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계속 거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가 상당히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아몰레드 부분에 뭐 전자 재료, 뭐 편광 필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실적이 그리고 이제 그 매출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어떤 뭐 섬유 의복을 좀 뛰어넘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118,500원 정도라고 말씀하셔서 그 빨간 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좀 큰 그림으로 보면은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2월 달에도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해줬고요. 기관들은 뭐 큰 흐름, 수급상의 흐름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히 줄었고요.
따라서 어떤 큰 폭의 이제 거래량이 줄면서 외국인이 샀다는 얘기는 큰 폭의 어떤 매도보다는 좀 매수 공방이 좀 치열한 그냥 단순한 좀 어떤 힘의 균형이 좀 잘 맞아떨어졌다라고 판단이 되고 지금 양호하게 계속해서 61선 따라서 계속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좀 양봉이 뜨고 있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매수하신 가격 11만 8,500원 이탈하지 않는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11만 8,500원 이탈 시에는 61선까지 한 번은 더 지켜볼 수 있다. 따라서 61선 매매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일단 보유한 이 매수가 이하 내려오지 않으면 계속해서 들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제일모직 사실 IT주 라고까지 분류할 수 있는 제일모직 한번 봤고요. 자, 이번에 문자로 한번 가볼까요? 끝번호 4152님께서 대림산업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미 기보유자이십니다. 11만 한 2천원대 정도에서 사신 것 같고 15% 오늘 3% 급등해도 여전히 매수가 훨씬 미칩니다. 향후 대응 방안 꼭 좀 부탁한다고 그리고 중단기로 이 대림산업 괜찮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동서 같은 경우는 지금 GS건설이나 삼성 엔지니어링 또한 이제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지금 중동발 악재 때문에 주가가 한 차례 지금 급락의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전체로 봤을 때 제가 아직까지 추세가 전환했다라고 지금 당전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인 만큼 대림산업 같은 경우도 오늘 시장 상승 대비 좀 탄력이 저는 봤을 때 좀 약하다. 거래량 측면 좀 증가를 하긴 했지만 좀 만족할 만한 상승 탄력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동안 하락폭 대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주가가 한 차례 시장이 어느 정도 한 차례 또 충격을 받는다면은 주가가 한 차례 또 급락할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인 수급을 보시면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차트 흐름 보시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지금 95,000원대에서 추가적인 하락을 하지 않고 하방 경직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10만원권까지 좀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야 주가의 조금 상승 탄력이 강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시장은 지금 현재 2%가량 지금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동안에 낙폭 과대였던 대림선 일부 건설주들이 3% 안팎의 지금 상승률을 보인다는 것은 약간 좀 힘이 약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는 10만원 정도, 10만원권의 단기 목표가를 설정하셔가지고 가지고 계신 비중의 한 절반 정도 좀 덜어 가시고요. 그 시점에서. 일단 현재 시점은 일단은 흐름이 어느 정도 양호하기 때문에 일단은 가져가는 전략이고 10만원 단기 목표가 단기 목표가 도달 시 가지고 계신 물량의 절반 더시고 손절 라인은 93,000원 정도로 지금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 대림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또 전문가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장 마감 약 한 10여 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이대로 두 분의 전문가를 보내드리면 안 되겠죠. 어떤 종목이 갈는지 오늘 관심주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 보니까 우리 홍희진 전문가께서는 오늘 크루셜텍이라는 종목을 들고 오셨는데 최승 대리님께서는 오늘 관심주가 없으십니다. 최승 대리님 오늘 같은 날 왜 관심주가 없는지 이유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따라서 탈 종목들은 상당히 좀 많이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오전에 장을 봤을 때 외국인 매수가 상당히 좀 의심스러울 만큼 좀 적게 들어왔다. 물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매도폭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좀 수급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예상을 했는데 역시나 오늘 외국인들 매수는 계속 들어와주고 있고 하지만 이제 오후 들면서부터 매수폭을 상당히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장은 떠서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상승폭을 키웠다. 따라서 지금 따라 들어가는 것보다는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기아차 같은 경우에 갭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시장에서 일어났거든요. 따라서 일단 종목별로 대응이야 충분히 매수, 매도 얼마든지 추천할 수가 있겠지만 시장 전체적인 대응을 놓고 봤을 때는 일단 갭상승에서 떠서 시작하는 그런 시장이니만큼 지금은 단기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완벽하게 수급적으로 들어온다라고 지금 확언하기는 좀 이른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오늘 같은 경우에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구나라고 또 보일 수 있는데 그동안의 투자 심리를 한 번에 회복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지금은 떨어졌을 때는 제가 지난주에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낙폭 과대주 위주로 자동차 그리고 IT 그리고 조선 쪽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해보자. 따라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차익 실현 충분히 할 수 있는 장이고 오늘은 오히려 그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차익 실현을 하셔도 괜찮은 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도 상당한 이벤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금리 결정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와 네네. 같은. 제 예상으로는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또 시장 전망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땐 다음 주 초 정도에 어느 정도 이제 선물 옵션 만기에 대한 그런 전략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일단 다음 주까지는 뭐 조금 장이 좀 복구가 되더라도 일단 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변동성을 굳이 뭐 우리가 가져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투자자 개인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한번 피하고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선물 옵션 동시만기 밑그림이 한 다음 주 초 정도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확실하게 사자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갭으로 뜬 날 왜 굳이 사려고 하느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은데 좋습니다. 그럴수록 다음 주 관심 종목 기대하겠고요. 우리 홍희진 전문가께서는 오디텍, 후성으로 뭐 10% 이상 지금 수익을 내고 계시거든요. 오늘 크루셜텍도 기대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 그 시장이 아무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좀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몰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는 형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크루셜텍 같은 경우는 그동안 시장 대비 흐름이 상당히 견조한 부분은 저는 조금 관심 종목으로 할 만한 사유로 지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차트 흐름 보시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그동안에 그 52,000원의 고점을 찍고 나서 양호한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두 달 동안. 네, 그렇습니다. 일단 고점을 찍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은 동사의 매출액과 지금 그 실적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대만 업체죠. HTC 비중이 7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고 지금 신규 매출주로 뭐 삼성전자 쪽으로도 신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를 해본다면 앞으로의 스마트폰 시장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때 신규 상장이죠. 7월 달에 신규 상장이 된 이후에 현재까지 외국인 지분율이 4%에서 30%까지 증가한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스권 구간이 좀 확실한 만큼 박스권 매매를 좀 해보자라는 의견이고요. 지금 그래서 한 48,000원부터 49,000원 정도까지는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셔도 될 것 같고 손절 가격인 45,500원의 손절 가격만 좀 확실하게 지켜주신다면은 현재 시장은 어렵지만 일단은 좀 길게 봤을 때는 충분히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수익은 뭐 얼마까지 보세요? 그러면? 네, 제가 지금 일단 박스권을 돌파를 한다면은 단기적인 한 10% 정도를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한 56,000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56,000원에서 한 57,000원 정도까지요. 네. 그때 또 이제 뭐 매출액이 수급이 좀 개선이 된다면은 목표가 상향도 가능하니까요. 일단 현 구간이 좀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신고가 내고 두 달 정도 쉰 월요일날 6%나 오른 크루셜텍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손절가 45,500원만 지켜지면은 중장기로 끌고 가봐도 괜찮겠다 싶네요. 두 분의 전문가는 이쯤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주 폭발적인 반등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이 한 1.5%, 우리는 2% 이상 오를 것 같은데요. 포인트로 치면 한 40포인트 정도 급반등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970선 넘어 80선까지도 갈까요? 모르겠습니다. 종가 나고 전 2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